이번에 엄매랑 화작이랑 둘 다 1컷이 95점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게 좀 있다면 엄매를 굉장히 쉽게 내고 화작에서 한 문제를 건드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갭 차이가 있었습니다. 엄매가 좀 이렇게 등급컷 자체가 유리하고 어쨌든 2, 3점 정도가 좀 낮았는데 이번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마 화작과 엄매의 유불리를 좀 줄이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평이했는데 일단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런 구조는 거의 없고 열거 구조. A 얘기하고 B 얘기하고 C 얘기하고 D 얘기하고 좀 여러 명 얘기하는 구조로 들어갔고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연계율이 유달리 높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계를 좀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평가원이. 그러니까 아마 문학의 EBS 연계율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비문학 문제에서 보기 문제가 3문제예요. 3점짜리 3개죠. 그중에서 2문제가 약간 이렇게 기술적인 찍기로 좀 편안하게 가능했습니다. 문학의 4문제 보기 중에서 3문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시간을 좀 주는 구성. 그러니까 너무 함정이랑나 이런 걸 안 파놓은 거죠. 그래서 쉽게 냈다라는 게 기본적인데 쉽게 냈다 그래서 좋냐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일단 올해 재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니. 반수생이 지금 막 밀려서 들어와요.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는 애들, 연대 다니는 애들, 한 번 더 해서 서울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애들도 있어서 지금 아예 그 통계로 잡히지 않은 인원도 꽤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무서운 싸움이죠. 재수생같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번 시험의 특징이 상위권 변별이 거의 안 돼요. 그 점수 분포를 보시면 어머니 원래 변별이 된다는 게 애들이 계단처럼 이렇게 분포가 돼야 돼요. 각각의 영역이. 그래야 변별이 된 거예요. 근데 95점에서 100점 사이가 촘촘해요. 막 몰려있어요. 이게 이렇게 퍼지질 않고 그리고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90에서 94 사이가 굉장히 현저하게 비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모두 다 90, 89 이쪽으로 또 쭉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래시계처럼 가운데가 없고 상위로 쭉 하위로 쭉.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쉬웠다 그러는데 정말 쉬우면 저희 반에도 100점이 막 이렇게 넘쳐요. 근데 또 약간 못했을 때 제가 볼 때 위험한 등급은 중상 정도라고 생각해요. 중상은 밑으로 쭉 상방 악력 때문에 쭉 밀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쉬웠는데 내 아이가 좀 잘하는 원래 1등급이다. 그러면 괜찮았을 건데 약간 얘 애매했다. 2등급 언저리? 이랬으면 갑자기 또 이상하게 쭉 밀려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쉬웠지만 일단 상위권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 분명히 중상위권 피해봤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쭉 밀렸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게 중상위권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갭을 1등급 사이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지점인데 너무 쉬웠으니까 그런 모양이 생기지 않았죠, 어머니. 그리고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6평이 쉬우면 빨간불 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이제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갖고 왔는데 역대급 수능 중에서 6평이 지나치게 쉬웠다가 한 전반적으로 3개년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학년도 근데 좀 옛날에요. 어머니. 이때 화작 엄매로 나뉘어지기도 전이죠. 이때가 유일하게 평가원이 90점, 91점에서 등급컷을 만들어냈는데 수능을 비슷하게 건드렸어요.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위험한 학년은 2022학년도예요. 2022학년도에 어머니 보시면 1컷이 89점인데 이게 화작 엄매로 처음 나뉘어진 해였어요. 1컷은 90점 라인으로 만들어놨죠. 근데 그때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 80점대 초반으로 나와요. 1컷이. 이게 갭 차이가 한 10점 정도 났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6평 보고 괜찮네. 화작 엄매 나눠져도 내가 뭐 이 정도 할 수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수능 가서 모두 다 후두둑 낙엽처럼 떨어졌던 그 이때 불수능은 정말 어마무시한 불수능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얼마 안 됐죠, 어머니. 지금하고 너무 등급컷이 비슷해요. 1컷이 94에서 97로 떴어요. 근데 그때 수능이 1컷이 83에서 84예요. 그러니까 점수 갭 차이가 이미 10점 좀 더 넘게 벌어진 상태죠. 그리고 이건 작년입니다, 어머니. 이제 2025학년도, 아니, 재작년이죠. 1컷이 86에서 88이면 되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낮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낮다 그러면 82에서 83 정도 라인이 좀 낮다고 저희가 봐요. 근데 이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1컷을 그래도 조금 낮춰놨거든요. 80에서 83으로. 이 얘기는, 요때도 수능이 좀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6평에서 쉽게 보여줬어? 그럼 수능도 쉬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6평은 실제로 평가원이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변별의 기준? 그러니까 6평이 너무 쉬워버리면 평가원 입장에서는
변별이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내면 변별 불가하구나. 그러면 당연히 수능이나 구평에서는 변별을 조금 더 시키려는 시도가 생기는 거죠. 단지 그 변별이 이제 전체 고등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하니 약간의 요 갭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마 평가원이 너무 어렵게 낼 거다라고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요 정도로 변별이 안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좀 쉽게 어렵게 내야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좀 잘 못 맞추면 너무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 그래서 6평이 차라리 조금 편안해서, 이런 1컷이 제가 볼 때 정확하게 한 84, 85 정도 나오면 평가원 입장에서 변별 좀 되네. 왜냐면 1등급 라인 이렇게 계단처럼 나뉘어질 거잖아요. 이 범위가 넓으니까. 그럼 괜찮은데 너무 촘촘해요, 어머니. 지금 너무 많아요. 이 정도인데 재수생이 이 정도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상위권 변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방 압력 때문에 후방으로 더 밀릴 거고, 평가원 입장에서는 어렵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정도면 안 되겠구나. 변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6평을 봤는데 잘 나온 거죠. 아, 이제 국어는 된 것 같아. 선생님, 저 수학을 하다 올게요. 뭐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다가 뒤통수를 크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좀 놓으시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